달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엄불교에서 정산종사님의 세전과 대산종보사님의 인생 오기, 그리고 심리학에서의 발달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발달 심리를 중심으로 두 흐름을 통해서 어떠한 두 가지의 장점을 해가지고 마음 공부 맞춤형 마음 공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100살. 요즘은 남성은 78세, 여성은 84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양배추 생애 주기를 아십니까? 몇 년, 어느 정도 주기가 되면 완성품이 될까요? 저도 요 근래 알았는데요. 3개월. 네. 자, 이렇게 씨앗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기까지는 3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이 3개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지금 양배추는 병이 걸렸어요. 벌레도 있고요. 그런데 이 양배추는 굉장히 싱싱하죠. 이 싱싱한 양배추가 되기까지는 좋은 씨앗 또 그리고 좋은 땅 그리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저희 대학원에서도 지금 양배추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벌레가 먹었어요. 그래서 유기농으로 하려고 했는데 요즘 환경에서는 약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아마도 대종사님께서도 지금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선약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선약이 저는 그것을 통칭해서 마음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종자와 좋은 땅 인연이겠죠. 그리고 좋은 환경 그리고 자기의 공력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대종사님께 세세하게 우리 교법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발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의 첫 출발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 안에 부처 종자가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음과 동시에 마음 공부의 첫 출발이 되기 때문에 오늘 생애별 마음 공부도 역시 여기에서부터 이론상 마음 공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생이 주기별로 그 마음 공부의 어떠한 특징적인 관리법을 적용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맞춤형 마음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결국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방백교당 부교무를 했는데 그 부교무였을 때 학생 회원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45이래요. 그런데 이제 한 달 후면은 아빠가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밑에 사람들이 15명 정도가 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긴 사는데 뒤로 가는 느낌이 든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학생 지금은 이제 45세니까 중년이 거의 다 됐죠. 아빠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의 해답을 얻게 된다면 아마도 이 친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답을 터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생애 주기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그 특징에 맞는 마음 공부를 보기 위해서 엄불교 세전 정산종사님께서 생이 주기별 부분의 도를 밝힌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태어나서부터 쭉 흐름 속에서 열반까지의 도, 이 도가 바로 마음 공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도는 분명히 진리에 바탕한 길을 정산종사님께서는 이 세전에 이렇게 밝혀주셨는데요. 이 중에서도 저는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대한 도를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회에서의 공중의 도, 국가 세계에서 치교 국민의 도, 인류의 도. 아마도 지금 메리스 흐름 속에서 볼 때 이 도를 잘 지켰으면, 우리들이 잘 지켰으면 아마도 우리가 더 잘 대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은 대산종보사님이 말씀해 주신 인생 5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산종보사님께서는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시기를 잃지 아니하고, 사람이 사는 데는 그 시기에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시기를 잃지 않고 그때 그 시기별로 잘 우리가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일생뿐이 아니라 영생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시기라고 하는 것도 역시 진공묘유 인과, 그 시점을 잘 알아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5기는 대창시기로 출발해서 대준비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전의 9가지 부분을 또 대산종보사님께서는 5기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창시기에는 어떠한 부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학업기에는 또 어떠한 부분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잘 밝혀주셨습니다. 대수령기에는 구체적인 어떠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말씀을 해주셨고, 대활동기, 아마도 여기 보니까 거의 다 활동기에 계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활동기에는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봉공하고 보훈하는 것이 이 시기에 대산종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발달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준비기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산종보사님의 이 세전과 대산종보사님의 이 인생 5기 부분에 핵심적인 부분이 뭘까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제 심리학에서는 구체적인 발달 과정을, 발달 과업, 그때 이루어야 될 과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중에서도 발달 심리학은 인생 전생에 그 발달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발달을 세 영역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체적, 인지적, 사회 정서적. 우리 교법으로 보자면 정신수양 사례연구 작업주사 또 사욕까지 흐름들을 놓고 세 가지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발달 그런 과정을 8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노년기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설문지에서 설문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세까지 일하기를 원할까요? 100세까지? 67세까지는 일하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68세잖아요. 그죠? 이게 상당히 근접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년기도 이제는 뭐 80, 70 이후 뭐 이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에서는 발달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이론을 잠깐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에릭슨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1살까지 흐름이 어머니의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람을 믿는 신뢰성, 그리고 사람을 불신하는 이 부분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불신의 병이 많이 있는데요. 이 어릴 적 흐름도 에릭슨의 이론에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막 태어나서 그 1년 그 흐름 속에서 그 어머니가 얼마만큼 케어를 잘 해줬느냐, 그 불안의 부분을 많이 느끼면 이 발달 과정에서 불신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아기 때는 3세에서 6세에 있어서는 스스로 뭔가를 탐색하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 부모가 너무 억제를 한다 그러면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학생도 이렇게 보니까 스스로 죄책감을 많이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뭘 좀 하려고 하면 그렇게 못하게 억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일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단계 흐름에서는 친밀감과 고립감인데, 성인기 20에서 40 흐름 속에서 인간관계에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그 대가족이나 이런 흐름 속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때 이런 부분이 잘 되어질 때 결혼과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요즘은 이 소통, 공감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떨어지는 성인의 흐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부분이 발달의 과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8단계에서는 노년기에 있어서 절망감을 많이 느낀다. 통합이 되지 않으면, 자아 통합이 되지 않으면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 노년기의 자아 통합감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때 이런 절망감이 느끼지 않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에릭슨은 한 명의 이제 발달 과정의 전세 이게 생의 흐름을 봤는데요. 발달 심리를 통통 털어서 제가 나름대로 이러한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발달 과업, 그러니까 그때 해야 될 과업이 있는데, 그 과업을 잘 이렇게 표현한 내용을 그 발달 심리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태아기와 영아기 때는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과업이 있다. 그리고 유아기 때는 자율성과 놀이, 이때는 잘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은요, 딱 들어오면은 1, 2학년들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요, 놀고 싶어서 시간만 있으면 놀고 싶다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릴 적에 요즘 많이 못 놀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산천초목 돌아다니면서 많이 놀았잖아요. 그 노는 과업이 잘 해결이 됐는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노는 이 부분 과업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성인기가 돼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놀이를 좋아하구나 하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기 때는 창의성, 도덕성, 사회성. 근데 이때 영향권은 아동기 때는 동성 친구가 굉장히 사회성과 도덕성과 이 창의성을 이루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아 정체감은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데, 자, 이런 자아 정체감이 요즘 청소년들은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물어봐. 네, 그러면 해결이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정체성 유실, 정체성 유해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성인이 돼도 결혼도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이때 과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과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성인기에 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중년기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흐름 속에서 삶의 제 의미를 찾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이후에는 우리가 교당에서 일반 교화를 할 때 있어서도 어떠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자녀도 다 키우고 뭔가를 이루려 할 그때의 일반 법회에서 뭔가 봉공활동을 하든지 새로운 일자리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그런 일들이 굉장한 그 발달 과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년기에는 과업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여가예요. 그래서 교당에 노인 어르신들 오시면 어떻게 하면 잘 여가를 보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꽃놀이도 좋고 축제도 좋고, 그게 바로 이분들은 발달 과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업들이 잘 이루어지게 될 때 잘 살았다, 건강하게 살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 끝부분에 이제 노년기에는 종교 영향력이 여가 생활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의 역할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되어지는데 여기 내용에서 발달 심리에서는 주로 특징적인 것이 실제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어떠한 부분을 이루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8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과학과 핵심 덕목의 흐름들을 보면 우리가 이 과업 속에서 그 핵심 덕목을 이룰 수 있는 부분하고도 연계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알아본 엄불교와 그리고 심리학에서의 부분을 이렇게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종합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마음 공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자, 그 특징에서 엄불교에서는 그 인생 옥이나 세전에 나온 부분들이 근거가 진리의 바탕에 있다라는 거죠. 진공묘유 인과보응의 바탕에서 그 인생 그 흐름들이 전개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그 기마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될 어떠한 발달 과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절묘하게 이 부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진리 이 부분 다시 말하면 철학과 사상이 담겨져 있는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될 마음 공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흐름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의 핵심 이제 생애 주기별 마음 공부가 되어질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결실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태아기 때 일반 어떤 발달 심리나 이런 부분에서 다 이루지 못한 진리적인 차원의 부분에까지 그 부분을 가미해서 태교 마음 공부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임신 준비기와 임시 기간 동안에 태교를 위한 마음 공부 이런 부분이 우리 세전의 바탕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영아기 마음 공부는 자, 엄마 마음 공부로 그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때는 절대적으로 엄마의 영향력이 100%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을 엄마 마음 공부로 해서 아이와 어떻게 하면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되어질 때 성인이 돼서도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아기에는 놀이 마음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 유아기 때에는 놀이를 통해서 도덕성과 사회성과 이런 창의성 이런 부분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놀이 마음 공부 그리고 아동기 때에는 도덕성, 창의성, 사회성 이런 부분으로 테마를 통해서 마음 공부를 이루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정체성, 이때는 자아 정체성 혹은 성 정체성 이 정체성을 이룰 수 있는 마음 공부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성년기에는 요즘 대학생들한테 가장 큰 고민이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취업이라고 이야기하죠. 절대절명의 취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해답을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때에는 절대절명이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 마음 공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실질적으로 생애 과업을 이루는 그런 마음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중년기에는 부모와 자녀, 가정과 직장이 그 발달 과업의 주 핵심이기 때문에 이때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 마음 공부, 특히 여기서는 아버지 마음 공부,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할까? 직장인 마음 공부. 지금 대전에서 직장인 마음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 다음 노년기의 마음 공부는 여가 마음 공부를 하겠다 하면 아마도 교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마음 공부는 마음 공부인데 기분 좋은 마음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죽음 마음 공부, 이 부분은 지금 원광대학교에서 죽음 마음 공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생애 주기별로 우리 마음 공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현장에서 삶의 본인들의 과업을 이루는데 우리 마음 공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마음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제 태교나 죽음이나 모든 이런 마음 공부에 있어서 이런 쌍 마음 공부, 이 진리에 근거한 마음 공부가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 공부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 진리에 또 현실적인 부분까지 가미가 된다면 생애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마음 공부로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